112번 나이덕의 땅끝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제목도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볼 수 있는 제목이다. 이 시에서는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 시에서 땅끝은 먼저 1번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지명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 환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이다. 세 번째 인생의 끝 또는 절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중의적 의미, 중의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자, 노을, 꿈과 이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이랬습니다. 자, 노을을 위해서 그네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탄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열정을 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자신이 추구하던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혔다라고 했으니까 어린 시절의 꿈이 좌절되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자, 화자가 여기 나라고 제시되어 있고, 자, 그넷줄이, 자, 그넷줄, 자, 꿈이 좌절된 후에 절망감이 투여된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그넷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 또는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는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가 좌절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네줄을 통해서, 자, 그네줄이 화자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연을 보시겠습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자, 여기서도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땅끝. 자, 우리 땅끝은 1번, 2번, 3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 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다. 우리 2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갔던 땅끝은 진정한 땅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어떤 절망이 아니었다.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시상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접속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용이 전환된다. 자, 이 부분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절박한 삶의 공간이다. 살면서 겪는 인생의 절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여기서 파도는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겪게 되는 그런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땅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이다.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자, 여기서도 땅끝이 제시되고 있고,
원하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상의 전환을 이루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다. 자, 우리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겉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땅끝이 젖어 있다. 이 말은 바다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연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덕의 땅끝이라고 하는 시는 자유시, 서정시. 자, 성찰적, 사색적 이 말은 둘 다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회상적, 과거를 되돌아본다. 자, 주제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달은 역설적인 희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중의성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번 구체적 지명을 모티프로 해서 삶의 의미를 사색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필수 문제. 자, 화자는 땅끝에 서 있는 나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정서 태도는 희망, 깨달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이 시에서 꿈이 좌절된 후에 절망감이 이입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찾아 쓰시오 라고 했는데 화자의 절망감을 나타내주는 소재는 그넷줄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역설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2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이 시에 씌워준 그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2번 나비. 나비라고 하는 것은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113번 못 위의 잠. 자, 나이덕 시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좀 독특한데 자, 못 위에서 잠. 자,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우리가 내용을 보아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목만 봤을 때는 못 위에서 잠을 자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작은 제비집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지붕 아래에 조그마한 제비집이 있고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어미 제비의 어떤 모성애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제목에 나와 있는 못 위에 잠에 관련된 그런 소재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제비집 옆에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못이 하나 박혀 있다. 이 못 하나가 아버지의 어떤 고달픈 삶을 연상시키는 소재다. 또는 위태로운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비 새끼들의 아비 제비가 못 위에서 밤을 보낸다라고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제목에서 못 위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비 새끼들의 아비가 못 위에서 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비 제비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다. 자, 이 부분까지 내용은 못 위에서 잠든 아비 제비를 보고 있다.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자,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감을 부여한다. 화자의 어린 시절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흙바람은 불어오고, 자, 흙바람 같은 소재는 삶의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소재다. 한 산에 가. 자, 한 산에는 화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실업을 한 상태이다.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자, 이 여자는 화자의 어머니가 되겠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자, 제자리에 서서 달빛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내의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나타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마음,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 그 심정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어른이 된 지금에서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자,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이거는 실업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자, 아버지의 고단한 삶과 아비 제비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라고 표현하면서 아비 제비와 화자의 아버지를 같이 유사성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자, 흙바람, 삶의 시련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
자, 그나마 달빛이 고달픈 가족의 삶에 위안을 주는 그런 소재다.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자, 가족 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자, 좁은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실업자였던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줄표는 우리가 행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힘겨운 아버지의 삶을 못 위의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비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 현재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 덕에 모디의 잠. 자, 자유시, 서정시. 서사적, 애상적, 회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년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작품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아비제비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병치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번,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못 위에서 잠든 제비를 보며 어린 시절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서와 태도는 연민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2번에 보면은, 자,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의 동일시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